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신이 나갔어. 야, 이건 굉장히 센 대사인데요. 막장 드라마의 대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정신이 나갔어. 놀랍게도 이 발언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 말입니다. 아,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공방이 오가면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좀 우리 뉴스에서 잠깐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험한 분위기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예. 이 장 의원이 박 시장을 향해서 국정교과서가 우리 역사관을 해친다고 비판을 했던 분이 예. 이렇게 경제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배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 시장은 우리 헌법이 이제 경제민주화나 균형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제 사회적 경제를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를 배워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서 장 의원이 답변하는 박 시장에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혹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이런 발언, 약간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분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네. 경제로 착각하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들거든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때 예. 말을 조금 착각해서 예. 사회적 경제를 뭐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하,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 말고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공무원의 그 업무과다 얘기 요거를 참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16일 날 공무원 네. 연금공단에서 네. 전체 공무원 중에서 6년간 137명이나 과로사로 순직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 상황이? 네, 첫 번째로 나왔던 이 지적된 부분이 서울시 공무원 업무과다 문제였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에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예. 좀 과다 업무에 시달리면서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박 시장 취임 이후로 7번째 자살입니다. 예.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여서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박 시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1인당 직무 분석 결과 월 초과 근무 시간이 42시간으로 아. 이제 중앙공무원의 평균 시간인 22시간에 비해서 거의 2배 2배에 가까이. 달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박 시장 역시 책임을 통감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욕구를 좀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공무원들 숫자 제한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주면 자율적으로 좀 증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된다면 일자리 문제도 좀 해소하고,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그 노동 시간도 줄이고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TBS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맞습니다. TBS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런 질의가 있었죠. 박 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에 따라서 보도를 할 뿐 예.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하고 시사 프로그램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박 시장의 말 맞다나 TBS가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예. 방통위는 그동안 어떠한 지적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TBS를 포함해서 기존 방송사들의 종합 편성인지 전문 편성인지 이걸 재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아무런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은 일단 TBS는 이 전문 편성 사업자로 분류는 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허가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종편이냐 전문 편성이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TBS뿐만 아니라 CBS나 BBS 같은 종교방송, 라디오 시사과 마찬가지죠. 종교방송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TBS는 1990년 개국 이후에 주기적으로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고 있었고 지금껏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정권이었던 2014년에 TBS의 보도 기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예. 이때도 결과적으로는 방송을 허용한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방통위가 배부한 TBS의 방송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예. TBS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오직 상업 광고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법과 시행령에 면시가 안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를 갖다 다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거의 입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네. 제어가를 다 받았다는 게? 그래서 보도를 금지한 방송사의 경우에는 이 방송 허가증에 그냥 보도 금지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지상파 라디오 평가 결과 TBS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방송사를 왜 제재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 시장은 TBS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법과 방통위가 요구하는 공정성 실현 방안을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번 국감이 말이에요. 그 거의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국감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냐, 박원순 개인 감사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느냐, 여의도 정치 입성하느냐, 아니면 차출설이 제기된 경남도지사 자리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정치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국토위 국정감사 있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벌써 1년. 이거 뭐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뭐가 1년이 됐다는 거죠? 네,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있고 나서 박근혜 정권 퇴진 주장을 위해서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있었던 게 지난해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1년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그 촛불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1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던 그날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기자님도 거기 계셨었죠? 네, 저도 현장에 있었죠.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간단히 짚어보면 예. 촛불 집회는 작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 그 장장 6개월에 걸쳐서 23차례 열렸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추산한 바로는 모두 1,600만여 명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예.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우리 사회에 정말 특별한 의미도 안겨졌고 세계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대규모 평화 집회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광장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의제를 끌어놓고 논의하는 광장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그런 평도 있었고요. 예. 또 그저께는 독일 공익재단인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2천만 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 그러니까 예. 저도 그렇고 이제 김성수 MC도 그렇고 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권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된 거죠. 뭐 살아생전에 인권상 수상자가 되다니 굉장히 뿌듯한 일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잖아요. 네, 서울시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네.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예. 작년 첫 개최 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 도시였습니다. 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인권의 관점에서 지난 촛불 광장을 되짚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겠어요? 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숨은 주역들, 소아 통역사라든가 환경미화원 같은 맞아요. 다양한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소회를 네. 나눴습니다. 아유, 뭐 그야말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그때 다시 한번 참 그 감동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9달 만에 또, 요거는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제 이 시간에도 이 9달 만에 또 온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일단은 고병원성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AI 항원이 검출된 게 4곳입니다. 예. 강서습지 생태공원 2곳과 성동구 중랑천 2곳 이렇게 총 4곳에 그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건데요. 예. 근데 그 중에서 2건은 그저께 저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이 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머지 2곳이 음성으로 확진이 났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그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4곳에서 항원이 검출됐을 때 서울시는 인근 산책로를 통제하고 예.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을 한 뒤에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24개 자치구가 예. 모두 이 예찰 지역으로 분류돼 가지고 이곳에 가금류 1000여 마리와 가축, 분뇨, 알 등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게 하는 예.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모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 저병원성과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동 제한 조치와 또 예찰 지역 설정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조류에게서만 발병을 하지만 예. 감염이나 전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가 유행할 때는 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 발생 지역 방문도 하지 말고 네. 동물과 접촉 피하고 손을 자주 씻어라. 네. 이런 3가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숙희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